안녕하십니까. 이 좋은 세상 만들기 부자 프로젝트 20%의 힘입니다. 4월 28일 주간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는 그 주 초반 기업 실적에 대한 경계심으로 하락하다가 저의 예상대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즉 알파벳이죠. AI 대형 기술주의 호실적이 나오면서 주반에 큰 폭으로 상승한 한 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아마존, 애플 등의 실적이 궁금해집니다. 금주의 주식 기초 상식으로는 이동 평균선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간의 지수 상대 비교 차트입니다. 1년 전에 비하여 코스닥은 1.39%, 코스피는 6.21%의 상승, 다우존스는 14.83%, 나스닥은 29.65%의 상승입니다. 저번 주에 나스닥은 5.52% 하락하였는데요. 이번 주는 4.23%의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반 기술주의 좋은 실적이 주가를 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경기에 관한 매크로 지표, 즉 10년 미국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서 4.67%까지 도달하였고요. 유가는 물가하고 관계가 있죠. 유가도 주간 단위로 1.7% 상승하여 주가의 상승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금리가 아마 그 4.8% 이상 도달한다면 은행 이자를 못 내는 개인하고 기업들의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으므로 향후 그 수개월의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4.8% 이상 올라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공식에 의해서 사고 파시면 되니 걱정을 버리고 즐기시기만 하세요.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오르는 게 기분은 좋죠. 자, 지금의 매크로 지표라도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1월 29일 매수 이후의 수익률인데요. 적립식 계좌는 마이너스 3.56%, 목돈 계좌는 마이너스 0.14%이고 현재 주식 비중이 60%입니다. 이번 주에 월급날인 25일이 지나니 돌아오는 월요일 시작할 때 또 적립식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사시도록 하십시오. 다음번 추가 매수는 변동 없습니다. 현재 주식 보유 비중은 60%이고요. 추가 매수는 최고점 대비 20% 하락한 71.79달러의 전체 자금 대비 10%를 추가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80.77달러에 매수한 QLD는 96.92달러에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그 기초 주식 상식으로는 이동평균선, 줄여서 이평선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평선이란 한마디로 어떠한 일정 기간 동안의 값을 산술 평균한 값을 차례로 연결해서 만든 선입니다. 즉 저번 주 금요일부터 만약에 그전 5일간의 평균값이 금요일값, 만약에 저번 주 목요일부터 그전 목요일값의 평균값이 또 5일간의 그 평균값, 이런 그 값들을 쭉 이어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식값이 매일 조금씩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동평균선이 점점 시간에 따라서 올라가겠죠. 200일 내내 매일 조금씩 오르는 만약에 주식이 있다고 가정하면 5일선도 점점 오르고 20일선도 점점 오르고 모든 평균선이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 중에서 200일선이 제일 높겠습니까? 5일선이 제일 높겠습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마지막 5개가 제일 높겠죠. 그래서 5일선이 제일 높을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200일 내내 계속 올라간다면 5일선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20일 평균이 높고 그 다음에 60일 평균이 높고 200일 평균이 높고 이런 순서로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5일선, 21선, 60일선, 200일선 이런 식으로 쭉 그 작은 값부터 높은 값으로 높은 순서로 배열이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주식이 계속 1년 내내 떨어지면 그 뭐 200일선 혹은 240일선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거꾸로 떨어지는 거를 계속 1년 내내 떨어지면 그걸 갖다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주식이 떨어지다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뭐 한 달 내내, 한 달이면은 뭐 얼추 20일이죠. 20일 내내 떨어지다가 마지막 5일, 뭐 3일 요 정도에 조금 끝에서 반등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5일선의 평균값이 21선의 평균값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20일의 평균선을 뚫고 올라오는 양상을 보이겠죠. 5일선이. 이렇게 20일 낮은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올 때를 골든 크로스라 그럽니다. 그 반대를 데드 크로스라고 이야기하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이용을 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지표를 이용을 해서 이제 투자하는 걸 갖다가 그 기술적 분석에 의한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예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 주식 값만 그 이동평균선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무슨 거래량, 매매 대금, 심지어는 우리 환경에서도 뭐 예를 들면 자외선 지수, 황사 지수 이런 그 어떤 값이 있고 일정한 기간이 있는 거는 다 이동평균선을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값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선을 쭉 그은 것이니까요. 자, 이제 실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일봉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일봉은 실제로 테슬라의 주가 흐름입니다. 여기 보면 그 선이 5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 분홍색 선은 5일선의 평균, 고동색 선은 21선의 평균, 초록색은 60일선의 평균, 파란색은 121선의 평균, 까만색은 241선의 평균입니다. 5일선은 일주일 값을 보통 얘기하죠. 왜냐하면 일주일 7일 중에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의 장이 열리니까요. 21선은 그거에 4를 곱하니까 한 달 평균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60일선은 3달의 평균이니까 한 쿼터의 평균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1선은 그 1년 중에 반이니까 1년의 반, 즉 6개월의 평균 정도를 생각하면 되고 241선은 대략 한 1년의 평균은 1년의 주식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는 때를부터 즉 5일선 이동평균선이 20일 이평선보다 위에 있을 때를 제가 분홍색 색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 색깔은 5일선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인 거는 제가 하늘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제가 표시한 건 아니고 다 이런 기능들이 홈트레이딩 하는데 다 있습니다. 이게 근데 얼추 보면 야 분홍색 색깔일 때만 투자를 하면 이득이 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분홍색 선을 보면 첫 번째 작년 한 11월 중순쯤 되는데요. 이때의 그 테슬라의 가격이 $234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최고 값은 $265가 됐죠. 그러면 매우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한 10% 이상 올랐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주식이 떨어져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됐을 때 만약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그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의 가격은 237달러예요. 그러니 234달러에서 사서 234달러에 사서 한 달 반 이후에 237달러에 판 거니 중간에 기분만 굉장히 좋았지 실제로는 뭐 이득을 3달러밖에 보지 않았으니까 뭐 1% 조금 넘는 거죠. 물론 한 달 반 사이 1%의 수익도 굉장히 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크지가 않아요. 또 그 다음번 두 번째 분홍색 볼까요? 이때는 200달러에 사서 177달러에 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분홍색은 175달러에 사서 171달러에 팔고 네 번째 분홍색 선은 175달러에 사서 161달러에 팔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골든 크로스에 사서 데드 크로스에 파는 거를 갖다가 우리의 그 기본 룰로 만약에 정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기분은 되게 좋을 수 있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손해가 더 많이 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기술적 분석에 의한 그 투자는 맞을 것 같지만 후행적 나중에 결론을 보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주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파동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성과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10번 중에 9번이 만약에 계속 잘 맞아서 만약에 한 50%의 수익을 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9번까지 만약에 1억을 투자했는데 9번까지 1억이 만약에 2억 되고 2억이 4억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래서 마지막에 한 9번을 다 성공을 해서 1,000억이 있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요. 근데 맨 마지막 투자한 게 내 예상하고 틀려서 그게 만약에 한 50-60%의 손실이 나면 1,000억이 다시 그냥 500억이 되는 거거든요. 심하게 70-80% 손실이 나면 뭐 한 20-30억으로 쭉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100번 투자했을 때 정말 99.9번 99.9% 확률로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한 번의 그 실패가 아주 헤어나오지 못하는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행적으로 혹은 이런 분석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일 확실한 확률 거의 한 30-40년 되는 확률이죠. 매년 14% 상승하는 미국의 분산 투자, 즉 QQQ 같은 그 ETF에 투자하시고 기다리시면 그리고 물론 또 저와 같은 엑스투 매뉴얼을 선택하면 더 마음 편하게 14%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요.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적지도 않습니다. 14%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 복리로 되면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지 이런 그 기술적 분석이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후행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이 좋은 세상 만들기 부자 프로젝트 20%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